예, 안녕하세요. 필테화재 정검성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니까 강남의 가로수길 공실률이 40%가 넘었다. 이런 기사 보도도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빈점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남 뭐 대로변뿐만이 아니라 뭐 골목골목, 뭐 강남뿐만이 아니죠. 뭐 다른 지역들, 예전에 핫했던 지역들도 되게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들 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실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코로나 때 이런 건물들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른 것 대비 임대료는 그만큼 따라서 같이 올라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랐겠지만 매매가 상승분만큼 비례해서 임대 가격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을 때 어쨌든 대출 이자를 임대료를 받아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는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올려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반적인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온라인 쪽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물가도 오르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진짜 꼭 필요한 소비 아니면은 지갑을 많이들 닫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소비가 안 되면 당연히 건물에서 장사하는 임차인들도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겠죠. 그런데 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의 요구에 응해서 월세를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주인 입장에서는 뭐 임대료 1, 20만원 올리고 내리는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건물 가격, 가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각 층마다 월세를 10만원씩만 인상하게 되면 50만원이 올라가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인이 고작 1년에 그 600만 원을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냐. 물론 그 600도 뭐 좋은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월세가 인상함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월세를 차츰차츰 올리려고 하는 거고, 쉽게 월세를 낮춰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굳이 싸게 임대를 맞추지 않고 차라리 비워두는 선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뭐 강남 쪽에는 대출이 거의 없는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내가 임대를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금액과 그리고 업종까지 가려서 임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전에 주인분들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임차인들을 사전에 면접을 보고 누구를 드릴지 선택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는 아쉬울 게 없는 강남 건물주들이 일부러 비워놓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들으면 아마 대부분의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경리단길, 어쨌든 SNS를 통해서 되게 핫했던 상권들이 갑자기 임차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쇠퇴기를 겪는 그런 느낌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은 번화한 상권, 그러니까 핫플 주변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 10평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그 옆에 골목을 봤더니 뭐 50만 원이고 옆옆을 봤더니 30만 원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이 발달한 현 사회에서 내가 창업가 입장에서 굳이 100만 원 주고 메인 스트리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임대료가 저렴한 옆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창업을 한다거나 뭐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거기서 무언가를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아기자기 뭐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그 도로만의 어떤 특색이 생기게 되고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외부에서 A라는 외부인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지역이 너무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뭔가 이색적이다 해서 본인이 소비를 하고 친구들 B, C, D 해서 알립니다. 뭐 SNS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뭐 직접 만나서 알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외부인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면 거기서 장사하는 임차인들의 임대료가 또 올라갑니다. 뭐 임대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건물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연쇄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냐?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눈독을 들입니다. 왜냐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한두 군데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실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개인들이 그 정도의 임대료와 뭔가 수지타산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규모의 경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장사를 시작했던 차원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대형 기업들에게 매출을 상당 부분 많이 뺏기게 되고, 높아진 물가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내 고향이고 내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외부로 밀려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너무 급격한 이런 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은 부작용을 낳는다, 좋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는 입점을 부분적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면 또 그 동네의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못 버틴 원주민들이 또 외부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점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발전하다 보면 사람 발길이 많이 닿잖아요. 그러면 치안이라든지 뭐 위생, 그리고 미관, 오래된 건물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미관상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세수가 증가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역구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증가된 세금으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죠. 도로를 다시 포장 도로로 만든다거나 교통망을 더 확충한다거나 뭐 공원을 조성해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인프라나 기반 시설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의 활기를 띠게 되고 이미지 자체도 지역 이미지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깔끔한 동네, 그리고 인프라가 좋은 동네, 그래서 그런 지역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더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주들도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면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해 나가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공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얘기했는데, 현재 뭐 소비 위축으로 인한 공실, 그리고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공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실, 이런 현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